안녕하세요. RCC 실무 강의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최영신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ACC, BCC 클래스를 통해서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는 현명한 교실인 ACC, 그리고 소비가 소득이 되는 BCC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소비자 교실인 RCC 리치 컨슈머 클래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RCC 8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애텀이라는 도구를 이미 만나셨고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고 계실 건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RCC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강의는 개보도 구축 방법과 수당 타는 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보도 구축 방법에는 회원 자격, 명단 작성, 좌우 그룹 계보도 펼치기. 두 번째 수당 타는 법에는 계보도 색상 의미, 하위 매출, 후원수당,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애터미 회원들이시죠. 애터미 회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면 아무런 강제 조항 없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가입 시 공무원, 교원, 군인, 법인 등은 회원가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애터미 소득이 연금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터미 회원은 애터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직접 소비자를 구축하는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1년 동안 소비만 하는 소비자였다가 이제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수당을 받는 조건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다르지 않아요. 저도 큰 의미에서는 소비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 역시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소비자가 되고 또 사업자가 된다 해도 별 리스크는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내가 받은 애터미 정보를 나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으시죠? 그리고 분명 이 애터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는 대로 하나하나 회원가입을 시키면서 계보도를 전개해 나가시고 그렇게 전개된 계보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위 매출과 후원수당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애터미 앱으로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라고 합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뜻으로 가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만날 대상이 필요하시겠죠? 그 대상이 바로 명단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업이고 멤버십을 늘려가는 일인 만큼 누구를 만날 것인가 명단 작성을 하는 과정은 일의 시작이고 사업 진행에 있어 첫 번째입니다.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야 그 대상이 소비자가 되던 부업자가 되던 또는 전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을 전부 종이에 적어봅니다. 중요한 건 사업을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을 쓰고 있는 사람, 생필품을 쓰고 있는 사람, 핸드폰에 저장되어 아는 사람, 내가 가는 단골 가게 사장님, 종업원 등등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처음 명단을 적는 분들은 명단 작성하는데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RCC 미션 중에 10명의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하기 미션 있으셨죠? 그분은 나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까운 분들이실 거예요. 그분들을 시작으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평소에 치약, 칫솔 쓰는 사람을 전부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약, 칫솔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내 마음에 이 사람은 안 쓸 것 같다. 내 얘기는 듣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를 나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죠? 지금 여러분에게 애터미를 알려주신 분은 스폰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명단 적은 것을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인맥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그룹별로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끼리, 학교 친구는 학교 친구끼리,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끼리, 각종 모임 등등 하나하나 작은 덩어리로 나누시고 그것을 좌우 5대5 정도가 되도록 두 줄로 나눕니다. 왜 두 줄로 나누어야 하냐면요. 애터미에서 수당받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줄로 크게 구분해서 작성해 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또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맥이 진짜 없다 하시는 분 계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고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보도를 위한 명단 작성을 마쳤습니다. 애터미에서 말하는 계보도는 바로 상속이 되는 돈나무입니다. 그렇다 보니 계보도를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계보도에 회원을 가입시킬 때는 경험 많은 스폰서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계보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좌그룹과 우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좌라인에는 초중고 동창, 종교 모임, 우라인에는 가족과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 동창에게 애터미를 알렸더니 동창 천서진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주단태와 오윤이가 가입을 했습니다. 우라인에는 가족인 유재석이, 자전거 동호회인 총중기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보도가 좌그룹과 우그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유를 만났습니다. 아이유도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하네요. 아이유는 분류가 초등 동창생이므로 자라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라인에 가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대부분 고민을 합니다. 내 계보도를 보니 자라인에는 스폰서의 인맥도 내려가고 매출도 제법 많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소개로 더 많이 가입되어 가겠죠. 우라인을 보니 뭔가 초라해 보여요. 기껏해야 오빠인 유재석만 소비를 하고 있고 포인트가 많이 뜨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유가 가입하겠다고 할 때 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유를 우라인에 가입하면 자라인과 우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겠네 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계보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계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인맥은 같은 라인에 가입을 하고 그들과 함께 매출과 인맥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아이유가 우라인에 가입되면 매출이 일어나서 좌와 우가 맞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같은 인맥은 같은 라인으로 넣어서 그들의 인맥과 매출을 공유하는 라인으로 만들어야 가장 탄탄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좌그룹의 소비자인 천서진이 30만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30만 포인트가 된 천서진에게 수당을 받으려면 우라인에 한 사람 가입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서진 인맥을, 주단태는 주단태 인맥을 오른쪽에 가입을 합니다. 나의 인맥은 자라인 아이유 아래로 펼쳐나가고 우라인은 송중기 아래로 펼쳐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맥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튼튼한 계보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인맥을 한 줄로 펼쳐 내려가면서 서로 매출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실제 핸드폰을 열고 애터미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ACC 코스에서 애터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는 것을 배우셨죠. 그런데 애터미 앱을 열고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하단에 애터미 쇼핑몰과 마이오피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나의 수당을 보기 위해서는 마이오피스를 클릭하시면 되고, 마이오피스 창이 열리고 오른쪽에 오피스 홈, 계보도, 하이 매출, 수당 정산, 나의 애터미까지 총 5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계보도를 클릭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계보도에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네요. 이 색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애터미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모든 애터미 제품에는 PV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차피 쓸 생필품이고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착해서 제품을 하나하나 쓰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본인 매출 포인트가 30만 PB가 안 채워졌을 때는 내 아이디란에 초록색 창이 뜹니다. 내가 해모임도 먹고 화장품도 쓰고 필요한 생필품을 쓰다 보면 어느 날 30만 포인트가 채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럴 때 내 아이디란에 파란색 창으로 바뀌면서 에이전트라는 표시가 됩니다. 초록색 창과 파란색 창의 본인 매출 30만 PB는 나중에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유념할 것은 1년에 한 번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또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한 번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6개월이 되는 날 내 이름이 주황색 창이 뜨고 전화기 모양이 생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애터미 제품 아무거나 한 개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1년 더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원번호에 회색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 매출이 1년간 없어서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탈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저 회원 자격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원래 아이디를 살릴 수 있어요. 자동 탈퇴된 지 한 달 안에는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피스에서 하단에 계보도를 클릭하시면 맨 위에는 나를 기준으로 계보도가 나옵니다. 나는 30만 포인트 이상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란색 창이 뜹니다. 나를 기준으로 좌라인, 우라인 두 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른쪽 첫 번째 회원은 파란색 창이고 두 번째 회원은 초록색 창입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색 창은 신규이거나 아직 30만 포인트가 안 된 회원이에요. 좌라인은 회색이죠. 이분은 1년간 제품 구입이 없어서 또 후원인이 탈퇴를 원해서 자동 탈퇴가 된 회원입니다. 다음은 하이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이로 좌우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하이 매출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오피스 하단 카테고리에 하이 매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이 매출은 그날 실시간으로 나의 하이 매출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좌에 15만 5천 포인트가, 우에는 14만 2천 포인트가 그날 하루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이 매출이 모여 일정한 조건이 되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매주 화요일에 후원수당이 주급으로 내 통장에 현금으로 캐시백 됩니다. 그럼 어떻게 캐시백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애터미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알아볼 텐데요. 애터미는 마감이 없습니다. 마감이 없다는 것은 포인트가 달아나지 않고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좌우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수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무한누적 들어보셨죠? 소비자들은 누구나 후원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1일 정산이 되어 주급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인트가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애터미는 좌우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을 받습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몇 번 수당을 받는지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6월 1일 화요일까지 몇 번 수당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5월 26일 좌에 10만, 우에 20만 포인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좌우 30만 포인트가 되지 않아 5월 27일에 포인트가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5월 27일 좌 20만, 우 10만 포인트 매출이 발생이 되어 좌 30만, 우 30만 포인트가 되어 15점을 받고 7급이 되었습니다. 7급이 되어서 6만 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월 27일 포인트 7급이 되었기 때문에 5월 28일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월 28일에는 좌우 0대 0이 되면서 리셋됩니다. 5월 28일에는 좌 15만, 우 2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월 31일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좌 23만, 우 27만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한누적이 아닌 회사에서는 6월 1일 달이 바뀌면 지난달 5월 31일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고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무한누적되는 수당체계라서 5월 31일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어 6월 1일에 드디어 좌 30만, 우 30만 포인트가 되어서 다시 15점을 받는 7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월 26일, 6월 1일 두 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8일에 약 12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실제 후원 수당을 보겠습니다. 마이오피스 수당 정산 칸에 후원 수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수당 정산 내역 옆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칸에 후원 수당 발생 내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제 후원 수당 발생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10일 좌우 30만 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수당 발생이 되고 취득점수 15점, 7급을 받게 됩니다. 현재 포인트당 N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4,300원 정도 되고 약 6만 5천 원 정도의 후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하부에 제품을 쓰는 회원이 늘어나면 어느 날 하루에 좌 30만, 우 30만 포인트 받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하루 일당은 6만 원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좌우 30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면 애터미에서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거의 90%를 구축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멤버십이 더 많이 구축되면 내 포인트가 하루에 5천만 포인트가 되어 하루 일당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30만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 5천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의 무한단계의 힘은 이미 5,000대 5천만 포인트를 훌쩍 넘어 하루 일당으로 130만 원을 받는 분이 이미 애터미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난번 ACC, BCC 강의를 통해 무한단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한단계라 하면 나의 계보도에 가입한 인맥도 있지만 분명 내가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되어 있는 회원분도 분명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의 하위에 100명이던 1000명이던 10,000명이던 단계를 나누지 않고 나의 하위에 들어온 모든 소비자분들은 마치 내가 가입한 것처럼 모든 포인트를 공유하는 것을 무한단계라고 합니다. 즉 단계를 나누지 않고 나의 하부를 전부 무한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 그래서 우리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다면 나의 하부의 지인뿐만 아니고 지인의 지인을 연결해 보면 글로벌 회원도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고 나처럼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언젠가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시간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하루 만에 5,000대 5,000포인트가 뜨는 날이 분명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에는 후원수당 3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애터미의 소득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한 일이며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회원 아이디는 3대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5천만 포인트의 코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아이디를 딸까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3대 상속을 해주는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이 가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람있는 소득이 됨을 분명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계시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경험 많은 스폰서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RCC 8기 여러분,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머리로 이해가 좀 되셨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서 튼튼하고 멋진 돈 나무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 최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애터미 에이스 스타마스터 백승진입니다. 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내용은 연금성 상속의 비전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무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굳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의 이야기는 인생의 한 단면을 반영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브루노는 양동이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는 양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돈과 바꿉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샘으로 보다 자주 가거나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더 많은 돈을 주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양동이의 크기를 키웁니다. 이 경우에는 종종 그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브루노와 같이 돈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오직 24시간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나이, 건강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돈을 시간과 바꿀 수 없는 때가 왔을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의 수입은 멈추게 됩니다.
이제 파블로가 했던 일을 살펴봅시다. 매우 지혜롭게도 파블로는 그의 전 시간을 제한적인 수익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일했던 시간보다 몇 배의 수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파블로는 아마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바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 파이프라인 아이디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자 파블로는 그의 수입이 계속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수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항상 직접 시간과 돈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시간과 돈을 직접 바꾸는 브루노와 같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와 같이 계속되는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내준 분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예, 애터미 사업을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께서 표현하는 게 시간과 경제의 자유, 마르지 않는 통장, 여행이 일이 되고 일이 여행이 되는 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파블로와 브루노의 어떤 삶을 보셨는데 아마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미생이라는 그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짤로 형태로 이제 다시 올라와서 그걸 봤는데 직장인들의 삶이라는 게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최선을 다해서 100%를 쏟아놓고 막 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느 한 회사, 큰 회사의 일부분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사라는 조직에서 나왔을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같이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예, 오토 판매사 연금성 상속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유아동 소셜커머스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운영자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덜렁 인수를 하고 겁도 없이 그전 직장을 나와가지고 덜렁 인수를 했는데 세상에 소셜커머스의 시장이 급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이나 아니면 위메프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 일이었어요. 전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여행 카테고리, 외식 카테고리만 있던 그 사이트에서 갑자기 유아동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제 사이트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더 좋고 싼 데로 소비자는 이동하니까요. 그렇죠. 그 와중에 제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 그때 제가 꿈꿨던 게 소비자 협동조합이었어요. 소셜 커머스 하면서도 소셜 커머스를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었는데 세상에 제가 기초사업자명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연봉 1억인데 이분이 강의를 너무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없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또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올라와서 말씀하신 분이 자기를 찾아온 이 연봉 1억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세미나 같이 가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참석한 세미나에서 박한규 회장님께서 애터미는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뻥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고 이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애터미예요.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 연금성 상속의 이유예요. 애터미가 연금성 상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뭐냐면 이 쇼핑몰이 내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애터미 회원가입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쇼핑몰은 누구 거냐면 내 거예요, 내 거. 예, 소유권을 나에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재산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원 코드는 법적인 재산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회원 탈퇴를 한다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재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스폰서의 재산권, 그 스폰서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법적인 재산권으로 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코드가 상속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몰은 내 거다. 한 가지를 더 줬어요. 또 뭐를? 아자몰도 줬어요. 쇼핑몰은 저도 인터넷 쇼핑몰 해봐서 알지만 예, 사진 찍어야죠. 제품 사입해야죠. 그거 다 올려야죠. 그거 다 올린 다음에 제품 배송해야죠. 일이 어마무지 많아요. 예. 근데 그 쇼핑몰 누가 관리하냐면 본사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연금성 상속이 되는 이유. 이거 법률인데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단계 판매 조직 및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코드를 남한테 팔 수는 없어요. 다만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뭐냐면 본인 사망 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 사망 시에. 본인 사망 시에 1차 배우자, 2차 자녀에게 해당되는데 이때는 예외 조항입니다.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 법률은 강제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예외 조항인데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상속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속을 받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애터미 코드는 상속권이 있는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예요. 연금성 상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가입비와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설명도 해주셨지만, 보세요. 내가 애터미의 회장이고 CEO라면 과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가입비는 뭐냐면 회원 가입하면 내는 돈. 두 번째, 진입비는 왕창 한 400만원어치, 200만원어치 사야지 너한테 사업코드를 줄게 라는 조건. 내지는 매달 네가 얼마씩 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라는 그런 조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CEO라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지. 그치? 있어야지. 예,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 인건비 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물건도 사야 되고 내가 CEO라면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제품이 팔려 나가야 돼요. 제품이. 그 쿠팡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쿠팡도 제품이 계속 회전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회사가.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소비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제품이 안 팔려 나가면 회사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생필품이에요. 자, 생필품이 뭐죠? 생활 필수품이에요. 내가 안 쓰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 이빨을 일주일 안 닦아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 머리를 일주일 동안 안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끔찍하죠.
예, 그냥 끔찍해요. 예, 머리 기름 많으신 분은 난리가 날 거야. 예, 감아야 돼요, 안 감아야 돼요? 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아야 돼요. 그쵸?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중명품이래요. 자, 대중명품의 개념은 뭐냐면, 자, 대중이 쓰는 명품이란 얘기죠. 품질은 백화점, 가격은 마트로 파는 거예요. 이게 대중명품의 개념입니다. 회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은 무지하게 품질이 좋고 가격은 싼 걸 팔아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생존합니다. 근데 그게 생필품이래. 그럼 나가겠죠. 어? 안 팔려 나가던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 제품은 최고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치약을 왜 써야 될까요? 치약을 애터미를 왜 써야 될까요? 왜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될까요? 치약 너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치약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합성이에요. 보통 치약은. 그러면 어떻게 아시면 되냐? 이빨 닦고 귤 드셔보시면 알아요. 이빨을 닦고 귤을 드세요. 그러면 기존 치약은 쓴맛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합성 계면 활성제가 쓴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세포를 남겨놓고 마비를 시켜요.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점막을 타고 뇌로 들어간대요. 근데 애터미 치약은 이빨을 닦고 귤을 드시면 그 맛 그대로 나요.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 저희 치약은 어디서 뽑았냐면 팜 오일, 코코넛 오일에서 뽑았어요. 천연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치약이고 거기다 프로폴리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프로폴리스가 들어가면 100g에 10,000원이에요. 약국에서. 근데 저희가 200g에 3,000원 팔아요. 어떤 거 쓰실래요? 답은 나왔어요. 예, 답은 나왔죠? 대중 명품입니다. 자, 품질은 백화점, 가격은 마트로 팔아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연금성 상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팔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팔려 나가야 돼요. 우리가 쇼핑몰을 갖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팔려 나가는 쇼핑몰이 갖고 있어요. 그럼 연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애터미 제품이 참 다양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예, 명품으로 만들어졌는데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싸구려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연금성 상속의 이유, 자발적인 재구매인 거죠. 이게 별 5개, 별 5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파블로가 막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어요. 소비자를 막 연결을 시켰습니다. 안 팔리면 땡이에요. 물이 안 흐르면 땡입니다. 근데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자, 상위 5개 매출 품목이에요. 이게 2019년도 기준인데요. 해무임이 1,700억 팔았습니다. 예, 전체 소비자 비중이 저희가 90%가 넘어요. 수당받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전체 100% 중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높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3위하는 더페임도 신생 유산균도 536억, 치약이 316억 팔았어요. 여러분, 예, 3,000원짜리 치약이 316억 팔린 겁니다. 예, 팔려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종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무임. 예, 이렇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매출의 업계 순위로는 이렇게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2020년 공정위 발표 기준입니다. 1조 800억을 달성하고 있죠.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이 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멤버십이 많이 늘어난 회사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구매 하면 할수록 싸지는 거죠. 자, 국내 회원수가 2019년도 기준 358만 명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최근 지난해 자료 보니까 380만 명 정도, 약 400만 명 정도를 봐야 돼요. 그 400만 명 중에 줄을 쫙 세워가지고 수당 받아보셨어요? 물어보면 열에 8, 9이 안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물어봐요.
예, 요게 현실인 거죠. 아직 한국도 멀었습니다. 후원성을 수령하지 않는 비율이 86.33%라는 거죠. 예, 어마무지한 거죠. 다른 회사는 반절이에요. 예, 이렇게 비율이 소비자의 비중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예, 반품률이 0.19입니다. 자, 3,000원짜리 치약을 팔아가지고 몇 개를 팔아야 이 반품률이 나올까요? 도대체 1조를 팔았대. 예, 어마무지하죠? 반품률 0.19, 1,000개 팔리면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품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물건을 판다 그러면, 그리고 공유해서 정보가 전달된다 그러면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 연금성 상속의 이유 네 번째는 해외 수출되고 지속적으로 해외 멤버십이 증가한다는 거. 무한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희한해요. 한국 사람 밑에 미국 사람이 들어온대요. 일본 사람이 가입이 된대요. 근데 세금은 본사가 다 알아서 계산해 준대. 예, 요게 핵심이에요. 쇼핑몰과 쇼핑몰이 연결됐는데 세금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사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한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써봐, 알아봐, 가입해서 써봐, 알아봐, 가보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연금 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23개 법인이 현재 오픈이 됐어요. 이제 스탄이 붙은 나라들이 이제 가입 이제 지사가 오픈되기 시작해서 키르기즈스탄, 이제 좀 있으면 우즈베키스탄, 스탄 나라들이 막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 오픈됐고요. 그 영국이 오픈되면서 이제 유럽 쪽에 오픈이 될 겁니다. 브라질 오픈될 예정이고요. 전 세계가 나의 쇼핑몰이 지사들이 오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이 클까요? 전 세계 시장이 클까요? 예, 이 확장성 때문에 연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저도 필리핀에서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회원가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분들을 머리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감아요. 예, 이빨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닦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연금이 되는 겁니다.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근거로는 2021년도 3억 불 수출 탑상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3억 불입니다. 여러분 수출하는 회사에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매출이 이제 글로벌 매출만 1조 300억이 달성됐어요. 글로벌 매출만이에요. 여러분 그 상반기 매출입니다. 네, 상하반기 통틀어서 한 게 아니고 올해가 되면 올해 결산이 되면 예,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커질 겁니다. 예, 이제는 명실상부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실을 보면 2020년도 무디스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전체가 다 위축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마무지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한 가지 수입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렇지 않아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엔담러가 있을까? 그렇죠? 자,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지만 오로지 한 분야가 매출이 성장했어요. 바로 온라인 유통시장입니다. 연평균 동안 그 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뽑았는데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인데요. 아시아 태평양의 AI 플랫폼은 26.8%가 성장했어요. 모든 돈을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삶의 변화는 너무나 확실해지고 있어요. 이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이 증가가 되고 있죠. 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득을 받아가고 계세요? 아까 브루노처럼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예, 보통 직장에서 퇴직금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커피 전문점 차리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치킨집을 차리고요. 이렇게 자영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하고요. 매장의 수하고 우리나라의 골목골목에 들어가는 치킨집 수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예, 치킨집 수가 훨씬 많아요. 제가 덕소라는 지역에 가서 쫙 한번 돌았어요. 예, 한 라인에 미용실이 몇 개일까요? 오, 제가 깜짝 놀라서 미용실만 12개예요. 그냥 그 라인에 쫙. 저희 아파트 단지 상가에 미용실이 몇 개일까요? 그 조그만 아파트 단지 상가 미용실만 3개, 4개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저희. 노동에서 버는 수익을 그 똑같은 시장을 쪼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어떤 소득이라고요? 시스템 소득이에요. 여러분이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그 소비자가 계속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을 같이 나눠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애텀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이해하셔야 돼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이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팔은 우화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상 보셨던. 네,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어떤 소득을 벌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통산업의 발전 개념들은 이렇게 돼요. 1.0은요, 나 상추 있어, 너 마늘 있어, 바꾸자! 이게 1.0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장이 생기고, 온라인 모바일이 생기고,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플랫폼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요. 예. 내비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모든 정보가 모인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집니다. 어디가 돈을 벌까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 이 플랫폼은 우리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아요. 예, 카카오가 우리한테 수익을 나눠주던가요? 예, 유튜브는 조금 나눠줘요. 예, 구독자 수를 늘리고 해가지고. 근데 많은 컨텐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은 다 플랫폼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쇼핑몰 줬다 그랬죠? 플랫폼 자체를 제공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공급자와 소비자에 가는 유통 단계에서 많은 마진이 붙어요. 똑같은 공책이 100원짜리가요. 문방구에서 사면 1000원이에요.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옮겼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계속적으로 마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걸로 애터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갑작스런 위기,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자, 다음이에요. 연금색 상속의 이유 5번째, 초보자에게 맞춰진 보상 플랜이고요. 후원수당, 직급수당이 초보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저희는 200만 원 수입을 받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예요, 점수. 여러분. 자, 회사는 이 수당을 처음 받아가는 사람에게 1점을 줘도 되고 2점을 줘도 되는데 15점이란 점수를 부여하고 6만 원이란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전체 매출액의 35%만 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5점이란 점수를 받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여기다 15점 점수를 부여하는 순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수를 깎아야 돼요. 예, 그래서 15점이라는 점수를 매일매일 받게 되면 200만 원이 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매사라는 거. 판매사도 직급수당, 전체 직급수당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판매사한테 줬어요. 이게 직급수당이 반달에 42만 원인 거예요. 반달에 42만 원. 그럼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합치면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돈을 반달 동안에 받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반기 유지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수입을 맞춰지게 됩니다. 적어도 판매사가 매일매일 수당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200에서 400만 원 사이를 왔다 가는 수입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연금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6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셔야 돼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면요. 예, 목숨 걸고 막 동성으로 찾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6만 원인 돈을 가치 없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연금인데. 그렇죠? 연금성 시스템 소득이니까요. 자,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 세일즈 마스터에게 전체 20% 중에 10%를 딱 띄어서 세일즈 마스터만 가져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42만 원이라는 돈.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수당을 받게 되면 보너스로 42만 원을 받기 때문에 수당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초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판매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비율적으로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데 판매사들한테만 첫 번째 직급액에 몰아서 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첫 번째 직급이 뭐랬다고 이렇게 많이 주겠어요. 근데 저희는 첫 번째 직급에 몰아줬다는 거. 그리고 연금성 상속의 이유는 상한선입니다. 시간과 경제자유, 소득의 재분배, 내가 1번 사업자라서 나의 몫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로열 마스터 하는 동안에 예, 모두 다 수입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애터미 사업의 특장점 정리를 해보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건 제품에 올인한다는 거고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쉽고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 두 줄에 나의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상한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관리는 뭘까요? 소비자에서 마트 체인지를 하고요. A용자로 변화가 된 다음에 후원수당을 수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리셔야죠. 예, 나만 돈 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 편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수입의 통로가 있다. 파이프라인을 함께 건설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조금은 더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